이어서 월가 현지에서는 지금의 자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지율 하락세를 맞는다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39%에서 44%까지 상당히 많이 있죠. 최근에 뭐 ABC 워싱턴 포스트에서 39%로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다만 이러한 성향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앵커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목소리는 조금은 이제 양분돼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90% 이상이 트럼프에 부정적이고, 공화당은 90% 가까이가 여전히 트럼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정책에 특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특히 월가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반대로 블루 칼라 백인 노동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경우에 뭐 엔비디아, 현대차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투자를 약속함에 따라서 국내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회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기도 하죠. 트럼프 정부는 결국은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향후 있을 감세 정책까지 합하여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관세 정책은 트럼프 경제 정책에 있어 첫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감세안이 다만 통과되기까지는 여름을 넘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싶고 트럼프 당선 시에 트럼프가 오늘 또 출스 소찰에 SNS를 만났는데 트럼프 당선 시에는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많이 나왔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트럼프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면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삭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27일 날 발표된 뉴스위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민주당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37%,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30%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간 양분돼 있는 모습을 실제로는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시선들이 빅테크 실적 발표로 점점 움직이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스닥 움직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월가 현지에서 보는 실적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현재 관세 90일 홀드 기간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돼야 이제 윤곽이 나타나겠죠. 물론 그전에도 발표가 나면 좋겠지만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번 어닝에서는 결국 기업들의 입에서 나오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이번 주에 PCE 물가도 나오고 4월 고용 지표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불확실성, 관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오늘 나왔던 그 NXP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지금 주요국 협상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어쨌든 가장 큰 타겟은 중국으로 지금 확실해졌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다만 이게 관세 협상이 되고 무역 협상이 되더라도 결국 이 두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를 선정을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부통령인 벤스가 직접 인도를 갔었죠. 그 와이프가 또 인도계의 미국인인 것을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미국과 인도가 결속력을 다졌었고 그리고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이머 같은 경우도 2월 말에 미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우방 국가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면서 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심 인트레스트인 무역과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죠. 미국은 우방 국가라서 받는 혜택이 더 크고 안보 같은 경우는 미국 안보 우산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부담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보와 관세를 묶어 쓰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번에 다행히 트럼프는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 비용은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치 협상을 할 경우에는 안보든 관세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하나의 이득을 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두 개의 다른 협상이 된다면은 상당히 조금 그 조율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관세 정책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국가가 또 유럽과 캐나다가 있죠. 유럽은 겉으로는 날을 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상호 제로 관세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일단은 미국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나름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를 그렇게 규탄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걸 미국으로 분산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기분 나쁘게 하다 보니까 유럽도 좀 싫은 거죠. 만약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뭐 VAT를 없앤다는 등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과 중국이 서로 무역량을 늘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결국 컨플릭트가 있기 마련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은 안보와 관세를 연결짓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유럽이 미국과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경 국가로 봤을 때 또 이제 강경으로 나오는 것이 캐나다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있었던 미국 민주당의 10년 넘게 집권하면서 경제나 물가 측면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보니까 지지율이 형편없었죠. 그래서 보수당이 총선 승리를 맡아놓은 듯 했습니다만 최근에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트럼프가 캐나다 무시 발언을 엄청 했죠. 뭐 미국에 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인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고 결국 트루도 총리가 사퇴를 한 이후에 마크 카니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 새 총리가 엄청 강경하게 발언하다 보니까 캐나다인들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총선 이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이제 할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대응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 발언하는 것도 총선 승리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노정되어 있는데 월가에서는 토털 리턴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또 관련해서 ETF 투자로 보면 이게 어떤 아이디어로 연결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토탈 리턴이라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주식의 가격 상승의 그 프라이스 리턴이 있죠. 주식 가격이 오를 때 성과가 나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같이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좀 더 많죠. 반대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인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기 또는 시장이 조금 기어갈 때는 방어력이 높지만 시장 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탈 리턴은 프라이스 리턴과 인컴 수익을 모두 합친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승과 보합 하락장에서 효과적인 것을 수익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누가 봐도 올라가면은 성장주고 누가 봐도 떨어지면은 초단기 채권 등의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마음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시장이 올라 있더라 또는 빠져 있더라라는 현재 같은 시즌에서는 토탈 리턴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이 있죠.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콜옵션을 매도한 전략인데 전통적인 커버드 콜은 주식 비중만큼 콜옵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인컴 수익은 높을지언정 주가 상승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커버드 콜 상품들이 콜옵션 비중을 줄이면서 콜옵션 가격도 시장의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외곽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면서 주가의 상승력도 받는 그러한 커버드콜 상품들이 인기를 끄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커버드콜 상품이 XYLD, 제피, 디보가 있습니다. XYLD는 전통적인 커버드콜 상품으로 인컴 수익은 13% 상당히 높지만 가격 상승력이 제한이 됩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종목을 고르고 콜옵션 매도도 액티브하게 20%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컴 수익도 높고 가격 수익도 상당히 좋은 아주 괜찮은 커버드 콜 상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보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하게 종목을 고르고 콜옵션 매도를 개별 종목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컴 수익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력이 높은데요. 실제로 커버드 콜 상품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올해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을 많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가 마이너스 5.7%, 그리고 나스닥 QQQ가 마이너스 7% 정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에서 유명한 배당주 ETF인 슈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2%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XYLD가 마이너스 5.4, 그리고 액티브 커버드 콜을 구사하고 있는 제피는 마이너스 2.7, 디보는 마이너스 0.86%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부와 함께 월가 현지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